자, 그래요. 그 이야기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얘기까지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내부에서 상당히 신뢰를 잃어요. 왜냐하면 정부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와 궤를 같이 한다고 하면 검찰 내부 입장에서는 아니 정권이랑 그렇게 같이 하는 사람은 정치 검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네. 이제 입장들이었던 거죠, 다들. 예. 근데 그리고 또 이제 사실은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이 있고 문재인 정권에게 있는데 검찰총장은 그냥 저기 행정부 외청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책임 공무원이고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지위이기 때문에 네. 그 윤석열이가 문재인 정권하고 각을 세운다? 이 자체로는 그 한마디로 내가 윤석열 편 들면 나는 이제 승진이고 나발이고 없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하고 서로 각을 세운다? 이러면은 이건 사실은 윤석열이가 코너에 몰리기 쉽지. 마치 이원석이처럼.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했다라고 하면서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하고 그리고 유시민 이사장을 털려고 하고 네. 그리고 정의연 그러니까 민주 진보 진영의 상징적인 상징적인 인물들에 대해서 이제 사건을 하나하나 이제 털어 나가죠.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하다가 아까 저희 말했던 것처럼 이 이상직 전 의원을 털면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김정숙 여사까지 나온다라는 얘기가 이미 그때부터 있었던 얘기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이제 검찰총장 막바지까지도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한다고 하면서 네. 그래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라는 이름하에 민주당 그리고 야당들을 향한 수사를 해왔고 지금도 야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원석이가 똑같이 윤석열처럼 문재인 정권 때 윤석열 검찰총장처럼 했다면은 아마 죽었을 거예요. 아니, 저는 다른 가능성을 생각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민주당의 사람이었다면 수사 계속 갔을 겁니다. 민주당의 사람이라니? 만약에 국민의힘 쪽의 후보가 아니고 네. 만약에 민주당 사람으로 계속 그 민주당의 인물이었다면 예. 아마 그 수사는 계속 진행이 됐을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가족에 대한 그러니까 만약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국민의힘이 아니라 네. 민주당 쪽 사람이라면 검찰은 그렇지. 그대로 이제 하던 대로 했을 거예요. 예, 예. 근데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희한하게 그 보수 정권이나 보수 정당, 보수 언론에 대해서는 검찰이 굉장히 이제 보수적으로 또 수사를 해요. 그렇죠. 네. 네. 건들지 않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5천만 원 요 기사들도 사실은 저는 보면서 좀 황당했는데 물론 사건을 수사하다 보면 이제 김정숙 여사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는 이제 과거부터 나왔던 얘기지만 벌써 4년이 지나간 거잖아요. 고발이 되고 나서부터. 근데 고발이 되고 나서부터 4년간 수사를 했는데 아직까지 별다른 내용이 없다는 것은 아직 나온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되게 자극적인 기사잖아요. 네. 친구에게 5천만 원을 주면서 딸에게 붙여달라고 했다. 이 네. 기사를 내용을 들어보면, 그러니까 읽어보면 5천만 원을 현금에 이 보자기로 싸갖고 줬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얼마나 자극적이에요. 예. 보자기로 싸가지고 몰래 갖다 줬다. 야, 이것도 어디서 꽁쳐놓은 현금이야? 또 이런 네. 생각도 들 것이고. 근데 웃긴 건 그 친구가 문다혜 씨 돈을 송금할 때 거기 보낸 사람 이름으로 김정숙이라고 써놨다고 나와 있어요. 아니 어떤 사람이 몰래 보냈는데 거기다가 김정숙의 이름을 씁니까? 그거는 이제 말이 안 돼, 한마디로. 그러니까 조선일보의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예. 너무 희한한 내용인데 저는 이 사건이 보통 이제 검찰의 관습인데 추석을 전후로 해서 추석 밥상머리에 올릴 사건들을 이렇게 띄워 올려요. 그렇지. 조국 전 장관 때도 그랬고요. 뭐 만약에 이제 성공했으면은 뭐 검언유착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아마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일러요. 그러니까 추석 그게 띄우기에는 한 네. 1, 2주 정도 이른 시기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저는 왜 그런가 하고 이게 추석 때까지 계속 빌드업 하려고 그런 건 아닐까? 빌드업하기에는 예. 이제 원래는 그 추석 전후로 해서 자극적인 기사를 빵빵빵 때려가지고 이게 사람들이 딴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이른바 자기들이 이제 수사할 대상인 문재인 대통령 가족으로 하여금 이거 뭐 저항할 의지가 없게끔 만들려고 하는. 입장이 나올 수 없게. 검찰이 또 무슨 카드를 갖고 있을까 막 이렇게 염려하게 만들고. 그렇죠. 예. 대표적인 게 2019년 9월에 나왔던 그 동양대에서 정경심 PC에서 표창장 위조 파일이 나왔다. 그 보도였어요. 그 보도 이후에 검찰이 얼마나 정말로 언론 플레이를 잘하려면 그때 이제 기생충 영화가 개봉을 했을 때거든요. 기생충처럼 위조했다라고 하니까 기생충을 검색하는 사람들은 다 그 기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언론 플레이를 잘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완전히 사기꾼 집안으로 이제 만들려고 하는. 그렇죠. 네. 지금 이제 뇌물이라고 검색하면 네. 이게 뜨는 거예요. 혹시 그래서 김건희의 디올백을 잊게 만들려고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가족을 일찌감치 투입시킨 건가? 그렇게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어. 그래서 검찰이 이렇게 그 언론 플레이를 하는 이유를 쭉 따라가 보면은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도이치모터스 공범들의 선고가 추석 전에 나와요. 그리고 손준성 검사의 항소심 판결도 선고도 추석 전에 나와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추석 전에 그러면 손준성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도이치모터스 공범들 그 김건희 외에 권오수라든지 이런 사람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 사건들은 추석 밥상머리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에요. 모든 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얘기. 지금 어떻게 판결 전망은 어떻습니까? 항소심에서 크게 뒤집힐 수가 없어요. 워낙 원심에서 1심에서 팩트를 디테일하게 다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팩트에서 틀린 것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징계 취소 소송처럼 이 어떤 뭐 안건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그냥 뭐 절차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닌 이상 이거는 크게 이제 바뀔 수는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항소심은 팩트가 확정되는 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추석 연휴 내내 도이치 김건희 그리고 고발사주 윤석열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리고 자극적인 뇌물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건은 제가 뭐 이렇게 이제 예상하는 거는 좀 시기상조일 수 있지만 수사를 하다가 그냥 조용히 검찰이 갖고 있는 사건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디올백 사건도 이번 추석 밥상머리에 올라갈 만한 사건이에요. 근데 디올백 사건에 그 지금 연루가 돼 있는 이명수 기자 그리고 최재형 목사 결론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결론이 왜 안 나오는지는 만약 결론이 나오면 지금은 이 김건희 여사의 불기소 결정문을 우린 못 봐요. 김건희 여사 쪽만 볼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당사자만 볼 수 있는 거니까요. 정보 공개 청구해도 안 되는 모양이군요. 그런 건 안 나오죠. 근데 최재형 목사나 이명수 기자가 이제 그 결정이 나오면 기소든 불기소든 되면 그 자료를 이제 볼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둘 다 이제 공동 피의자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이든 경찰이든 이거 쥐고 한동안 결론 안 낼 겁니다. 아니 이게 수사심의위원회 결론과는 별개로 최재형과 이명수에 대해서는 한동안 안 낼 것이다. 왜냐하면은 김건희의 그 불기소 결정문이 그들 손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검찰이 어떻게 장난질을 쳐놨을지 그냥 예측을 해보면 최재형 목사 얘기를 제가 조사받을 때 어땠는지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면 최재형 목사가 세 가지를 얘기했다고요. 하나는 이 관계를 이어가기 위한 수단, 그리고 하나는 감사의 선물, 하나는 청탁의 이유였다. 근데 검찰에서는 무슨 청탁이에요. 감사의 선물이지. 이렇게 해서 불기소 결정문에 최재형 목사의 말로 감사의 선물이라고 만들어놨을 거예요. 그러면 그 불기소 결정문에 따라서 우리가 이 사건을 검찰이 얼마나 봐주려고 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찰은 한동안 요거 공개 안 하고 싶을 겁니다. 야, 이게 김건희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는 것들이 이런 저질 쓰레기들이 만만하니까. 그러니까 만만하게 보이면 안 돼. 그렇죠. 이 미친 새끼들한테는 만만하게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어제 제주 그 MBC에서 보도했는데 그 검찰이 이렇게 이제 제가 그 사건을 유야무야 그냥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어제 그 문다혜 씨의 저택이라는 제주도에 있는 그 별장. 거기 가서 검찰이 무슨 서류를 보여주고 10분 동안 외부에서 보고 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하러 간 건지. 압수수색이 아니라 그냥 압수수색이 아니네. 그러니까, 들어가서 뭘 해집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뭐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된 사건에서 이제 박은정 그 검사를 수사할 때는 검찰이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몸이 아픈 부모님만 있는 집까지 털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기에 이제 박은정 검사가 문서를 숨겨놓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하면서 거기서 가져간 게 없고요. 그 정도로 하는 검찰이 왜 여기서는 10분 동안 그냥 바라만 보고 갔을까요? 수사할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참 이게 진짜 나쁜 놈들입니다. 진짜 나쁜 놈들이. 아니 검사들은 야 우리 이래도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은 안 합니까? 하죠. 하겠죠. 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들어갔다라고 제가 보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메신저예요. 그 메신저를 어떤 때 사용을 하냐면
믿을만한 그 사람들끼리 검사들끼리 예. 자료를 주고받고 거기서 그 메시지를 다 날려버리면 둘이 메시지를 주고받은 건 남는데 내용이 안 남아요. 그래서 예. 증거를 남기지 않을 때는 그렇게 이제 주고받고 만약에 내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 사람 지시를 받고 이거를 이제 넘겨줬는데 만약에 이제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러면 쪽지를 남깁니다. 그러니까 실시간 메시지가 아니라 쪽지를 남기면 네. 그거는 내부 서버에 남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문제가 될 것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증거를 남겨놓는다는 거예요. 네. 아마 지금 검찰 내부에서도 예.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내가 이런 지시를 받아서 이런 수사를 했는데 이게 결국은 당연히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 이런 데 예. 다시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거 안 생기면 나라는 망한 상태라고 봐야 되겠지. 다시 다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 윤석열 대통령 밑에서 있었던 그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했는가 이거는 사실 안 맞거든요. 예. 그래서 그 지금 이현석 검찰총장도 그 수사 심의를 직권으로 여는 게 나는 이거에 대해서 저항을 했다라는 걸 남겨놓으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도 이 지시에 대해서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그런 증거들을 남겨놨기 때문에 네. 아마 이 윤석열 정권이 끝나고 검찰 진상조사위원회 이제 과거사 수사위원회 그 진상조사위원회가 열리면 그런 내용들이 우수수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결국에는 윤석열이가 힘 빠지는 게 제일 중요하네요. 그렇죠. 힘 빠지면 이제 그때부터는 다 고개를 들고 나는 그 뭐 정말 그런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 이러면서 해가지고 빠져나가려고 할 것이고. 아 그렇죠. 그래서 예. 그 아마 공무원들은 아까 저희가 군 얘기도 했고 검찰 얘기도 했지만 그냥 그거는 군이나 검찰의 특성이 아니라 공무원들의 특성이잖아요. 공무원들의 특성이 네. 다 그렇다. 승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피해를 볼 만한 일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근거를 남겨놓는 거 이 공무원들의 특성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우리가 문제 삼았던 이채 양명주 전부 다 어딘가에는 그 담당 공무원들이 문서를 남겨놨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날이 빨리 와야 될 텐데 그 물꼬를 빨리 어떻게든 터야 될 텐데 윤석열이는 또 그래서 그렇게 돼가지고 자기가 자빠질 걸 그건 알 거야. 아무리 그렇죠. 석두라도 자기가 힘 빠지면은 바로 나의 협력자들이라고 생각했던 놈들이 다 등 돌릴 것이다. 많이 봐왔잖아요, 사실은. 저는 이 윤석열 검사의 특징이라고 하면 자기가 수사했던 그 수사 대상자들한테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 그 이명박 뭐 박근혜를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수사할 때 문서를 남겨놓으면 걸린다라는 걸 알아서 이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거나 네. 그런 것들은 문서를 안 남겼을 것 같아요. 녹음도 못하게 한다든지. 녹음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라고 자기가 그렇게 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모의 뒤로 자꾸 숨는 건 네. 본인이 시키지 않았다. 네. 이걸로 하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꾸 근데 들더라고요. 그건 이제 윤석열 생각이고 그렇죠. 윤석열의 그런 부당한 짓이 자기는 녹음 안 해도 앉아있는 놈들이 녹음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는 얘네들도 녹음 안 했겠지, 메모 안 했겠지 아마 그러겠지만은 한번 두고 봅시다. 어떻게 됐는지 뚜껑 열어보면 다 나오겠죠. 그리고 윤석열한테 분명히 얘기하고 싶은데 이명박 박근혜가 그래도 지금은 또 예우를 받고 뭐 전직 대통령 지위는 아마 박탈됐을 거예요. 그렇죠. 사면 복권이 돼서 아마 그 대통령의 직위는 돌아오진 않았을 겁니다. 사면 복권이 됐어도. 네. 그렇지. 왜냐면 그거는 사면 복권이지. 뭐 그건 정치적인 복권일 뿐이지. 뭐 네. 아니 정치적 복권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제 그 뭐 출마가 가능하다든지 뭐 그런 차원에서의 복권이지. 그렇죠. 네네. 대통령 지위가 회복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재임 중에 또 범죄였으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재인 정부 말기에 하려고 했다가 못했던 건데 이게 결국은 그 사면 복권까지 그러니까 대통령의 직위까지 복권이 됐으면 그 전직 대통령의 직위까지 했으면 국민들의 저항이 엄청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한번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도 그 사람들은 감옥에 갔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스템 속에서 그렇게 거기 뭐 말하자면 무릎을 꿇었어. 근데 윤석열이 아마 그러지 않을 거란 말이야. 만약에 그만두면 도망갈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면 너는 이제 영원히 끝나는 거야. 영원히 매장이야. 그건 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김태형 기자님과 함께한 수요일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오늘 순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